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값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본 주제는 우황청심환이라고요. 예, 우황청심환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가 되면은 덕기야 우황청심환 어딨니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진짜 이게 그 어른들에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때 효과가 있나요? 네, 그 우황청심환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그다음에 심장의 어떤 흥분을 진정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옛부터 이게 우황청심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먹기 시작했나요? 본래는 이제 그 태평해민 화재 국방이라는 송나라 책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은 동의보감에 있는 허준 선생이 태평해민 화재 국방의 처방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주사란 약물을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납약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왕실에서는 이제 비상약을 전부 다 만들게 돼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 우황청심환이었죠. 아, 비상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예, 그렇죠. 제일 귀하고 많이 만들었는데 중국 사신들이 와서 정말 이제 다른 나라 우황청심환을 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우황청심환을 찾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 우리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열량세식이라 해가지고 김조순 선생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중국 왕공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신들이 꼭 와서는 우리나라 우황청심환을 찾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낙타의 우황도 우황이라고 생각하고 수우라 해가지고 물소의 우황도 우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누런소가 제일 좋은 우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에도 중국에 이제 공물을 보낼 때 반드시 그때도 벌써 우리나라 우황을 보낼 정도로 귀한 우황이 우리나라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황청심환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황 정확하게 소의 어느 부위인가요? 소의 슬개즙이죠. 슬개즙이 농축된 부분인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봄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걸리는 것처럼 소도 전염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독을 제압하기 위해서 슬개즙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진주 조개가 이제 진주 조개 속에 이제 돌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점액으로 밀어내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 조개가 생기는 것처럼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소의 우황도 독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가 담즙을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뭉쳐서 결석처럼 된 것이 우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생기게 되면 소가 특징이 생기는데 밤에도 몸이 빛이 나고 그다음에 눈에 붉은 빛이 나고 그다음에 자주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물동이를 갖다 놓으면 소가 얼굴을 비쳤다가는 웩웩 하면서 우황을 이제 뱉어내는데 일종의 뭐 로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만큼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간과 쓸개가 해독을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해독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작은 의미에서는 독을 없앤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독이라는 게 자기를 지키는 독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뱀의 독소. 그다음에 채소에도 전부 다 자기를 지키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입에서 그 독소를 제일 처음에 없애고 그다음에 위장에서 우리가 소화액이라든지 아니면 위산으로서 전부 다 위산이 얼굴에 뿌리면 탈 정도로 그렇게 강한 건데 이제 위장에서 전부 다 그걸 독소를 전부 다 샤워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담즙이 나와서 음식물을 속속들이 삭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자체는 우리가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지만 노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담즙이 속속들이 삭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이 돼서 독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해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음식물에 있는 독소를 없앤다는 개념인데 그걸 이제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해독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담즙처럼 강력한 성분이 있어야 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즙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황이라든지 아니면 곰의 슬개 같은 그 경우를 이제 수박에 줄을 끄면 줄이 꺼질 정도로 그게 강력하게 사실은
사귀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가운데 과연 해독이 될 것이냐. 특히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이 남은 어떤 독소들, 찌꺼기, 뭐 당분 이런 것들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 전부 다 우리가 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녹이거나 사귈 만큼 야채 성분들이 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해독 주스는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우황청심원으로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왕들, 임금들이 이 우황청심원을 꾸준히 복용을 했다는 건가요? 꾸준히 복용은 안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위급할 때만 먹는 거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심장이 벌렁거리면 우리는 지금 먹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주사라든지 서궁황 이런 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축적되는 이제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위급할 때만 먹는 거지 이제 뭐 보통 때 먹는 건 잘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황청심원이 가장 좋은 효능은 어떤 건가요? 중풍이 와서 말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경련이 일어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경련.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에 봐서 연구를 해봐도 효능이 입증된 건가요? 물론이죠. 그건 뭐 우황청심원은 우리가 이제 기사회생의 명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속에 든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뿔소뿔이죠. 그 아주 그 뭐 포획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강력한 어떤 진정 효과나 경련을 없애는 그런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보통 크게 처방이 3가지가 있는데 대산여원이라는 처방하고 자감초통이라는 성분과 그다음 구미청심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대산여원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고 자감초탕은 심장의 기능을 북돋우는 약이고 구미청심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콜레스테롤을 없애거나 심장의 어떤 진정을 요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웅황이라든지 주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죠. 대산여원이라든지 자감초탕은 오히려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산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우황청심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